안녕하세요. 자동차 고르는 남자 차고남입니다. 오늘은 1,000만원대에 구매 가능한 LPG 차량을 선정하였습니다. 2019년까지 LPG는 국가요금제나 장애인같이 일부의 일반인이나 상업적으로 차를 사용하는 사업자들에게만 구매할 수 있는 차량이다 보니 우리에게 친숙하지는 않지만 주위에 LPG 충전할 수 있는 곳만 있다면 LPG 차를 사면 연비 좋고 조용하고 내구성이 정말 좋은 장점이 많은 차입니다. 유류비는 디젤과 비슷한 수준이며 소음과 진동이 적어 가솔린보다 조용하고 하이브리드보다 저렴한 수리비를 갖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아직 기술 개발 중이라서 주행 이질감과 내구성 등 확인되지 않은 위험이 있지만 LPG는 내구성이 검증되었고 무엇보다 고장나도 수리비가 비싸지 않습니다. 금일 오피넷 기준으로 가솔린의 전국 평균 가격은 1,773원이고 LPG의 평균 가격은 940원입니다. LPG가 가솔린 대비 약 53% 수준, 그러니까 절반 정도의 유류비 시세를 가지고 있어 LPG 2.0 엔진 세단의 평균 연비가 대략 9km 정도이니 이를 가솔린 1리터 가격에 맞춰서 LPG와 연비로 환산하면 가솔린 기준으로 약 17km의 공인 연비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요즘 나오는 LPG 차량은 LPI 방식으로 예전처럼 기화기를 통해서 연료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액화된 LPG를 바로 분사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어 단점으로 지적되던 출력 부족과 겨울철 시동이 잘 안 걸리는 문제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LPI는 현대자동차의 기술 용어긴 하나 다 동일한 방식이라서 그냥 포트 분사가 적용되어 있는 차는 LPI라고 부르겠습니다. 우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는 메이튼 오토 프로를 구독자 대상으로 공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구가는 애플 버전과 안드로이드 버전 동일하게 68,000원이고 무료 배송입니다. 아래쪽에 구매 링크 남겨놓았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추천 차량은 소나타 뉴라이즈 LPI입니다. 뉴라이즈는 누 기반 LPI 엔진이 적용되어 있어 출력은 150마력, 19.8토크로 가솔린 대비 마력은 10마력 부족하지만 토크는 가솔린과 비슷하여 고속 영역대에서는 마력 차이가 느껴지겠지만 일상 영역대에서는 토크가 비슷하기 때문에 가솔린과 크게 출력 차이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실생활 영역대에서는 토크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습니다. 소나타는 공인 연비가 9.5이고 가스 본배의 용량도 71리터나 되어 한 번 주유로 400km는 주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이 있어서 버스 터미널에 갔는데 터미널에서 대기하는 택시 10대 중 9대가 소나타 뉴라이즈였을 정도로 이 차는 택시 기사님들의 선택을 받은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구성도 검증되어 있고 무엇보다 수리를 해야 한다면 택시 기사님에게 어느 정비소가 잘 고치냐고 물어보고 거기를 가시면 됩니다. 그 정비소는 저렴하고 아마 블루엔즈보다 더 잘 고칠 겁니다. 뉴라이즈는 LF의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LF 소나타가 판매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고자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실내 안바크를 많이 변경했는데 전면의 형상은 이전과 유사성이 없을 정도로 많이 바뀌었고 트렁크는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외부만큼 내부의 변화는 크지 않지만 버튼율도 확실히 고급스럽게 변해서 전에 뭔가 일본 차같이 실용성이 몰빵한 디자인이 아니라 비슷한 재질로 최대한 고급스럽게 보이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이 차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터미널에서 차 세워놓으면은 뒤에 목적지를 외치면 누가 탈 수 있을 정도로 택시로 너무 흔한 차이고 트렁크에 가스통이 있어서 좀 흉물스럽기도 하고 트렁크가 너무 좁습니다. 또 옵션이 가솔린 대비하여 빠진 옵션도 있고 가솔린 중위 트림 옵션을 최상위 트림에만 넣어주는 등 옵션이 부족합니다. 옵션표를 첨부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엔진 교체 없이 70만 km 이상도 달릴 수 있는 내구성 끝판왕, 개선된 플랫폼을 적용하여 안전하고 공간 넓은 소나타 뉴라이즈 LPI가 첫 번째 추천 차량입니다. 두 번째 추천 차량은 SM6 LP 모델입니다. 2.0 엔진이 적용되어 있고 140마력, 19.7토크로 소나타 LPI보다는 마력이 소폭 낮으나 비슷한 토크를 갖고 있습니다. SM6는 다들 손사래를 치겠지만 중고차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되는 시장이므로 이 차의 상품성에 맞는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평판 때문에 상품성보다 더 낮은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단점은 여러분들이 더 잘할 것 같아서 우선 SM6 LPG의 장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넛형 가스 본배가 적용되어 트렁크 공간 손해가 없습니다. 트렁크에 들어간 가스통은 흉물스럽기도 하고 트렁크 공간이 너무 좁아지는데 SM6는 스페어 타이어 위치에 들어가 트렁크 공간 손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넛형 가스 본배의 크기는 작아 보이지만 60리터의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캠핑이나 아웃도어 활동을 한다면 이 점은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 LPG 모델에는 가솔린 모델에 들어가는 게트락사의 7단 DCT가 빠지고 자트코에 CVT가 적용되어 변서 충격이 없고 DCT 미션 뽑기에 실패하면 어마어마한 수리비를 내야 하는 위험 부담이 줄었습니다. 저는 이 점이 SM6 LP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디자인이 예쁘고 가성비가 좋습니다.
이 차는 장애인용, 그러니까 일반인에게 판매된 매물이 소나타보다 많은데, 르노는 일반 가솔린 모델과 LPG 모델의 옵션 편차가 크지 않아 옵션도 많고 1인 소유에 관리 잘 된 차량이 저렴하게 중고차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단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통통 튀는 최악의 2열 승차감입니다. AM 링크라고 토션핀 끝에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링크를 달아 놓았는데, 출시 당시에 자기들도 중형 세단에 토션빈을 넣는 게 좀 아니다 싶었는지 토션빈 끝에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AM 링크를 달아서 멀티링크의 승차감을 확보했다고 홍보했던 서스펜션입니다. 그런데 이게 2열의 최악의 승차감을 만들어냅니다. 얼마 전 르노에서 SM6의 승차감을 개선했다 이렇게 발표해서 자세히 보니 이 링크를 없앴더라고요. 그리고 S링크라고 하는 통합형 인터페이스입니다. 내비, 공조, 오디오 조절을 다 터치를 통해서 조절해야 하는데 이거 써보면 욕 나올 정도로 불편합니다. 대규모 펌웨어 업데이트가 되면서 개선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불편하고 수리비도 비싸니 S링크가 적용 안 된 걸 사거나 고장나면 안드로이드 오토가 지원되는 사전 예매를 박다고 생각하면 속 편할 것 같습니다. 당시 S링크 옵션이 100만원이었는데 이 옵션을 넣은 차가 너보다 더 많습니다. 그 외에 실내 내장재 잡소리와 비싼 수리비가 있습니다. 하지만 뒷좌석에 사람을 태우는 빈도가 적다면 디자인 예쁘고 감가를 너무 많이 먹어서 이 가격이 맞나 생각들 정도로 가성비가 좋은 SM6 LPG 모델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차량은 그랜저 HG LPI입니다. 3.0 람다 기반 LPI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출력은 235마력, 28.6kgm의 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스 본배는 소나타와 동일한 72L가 적용되어 있고 공인연비는 8.9입니다. 소나타처럼 가스 본배가 트렁크에 있는 타입이라서 트렁크가 좁아지긴 하지만 소나타보다 트렁크가 더 커서 그래도 트렁크 공간이 상대적으로 여유롭습니다. 그랜저 HG는 아무래도 경제성을 따지는 LPG 차량 구매자들에게는 3000cc 엔진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15년식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할인이 적용되어 50만원 정도 되고 연비도 소나타 대비 확 떨어지는 건 아니라서 6기통의 부드러움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HG의 마지막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15년식, 그러니까 14년 6월 이후 생산된 모델부터 에어백이 업그레이드되고 휠하우스에 흡음재와 하부에 언더커버가 적용되어 정수성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15년식부터 디젤 모델이 추가되면서 서스펜션 세팅값도 기존보다 좀 더 탄탄하게 변경되어 너무 출렁거리지 않는 적당한 수준의 탄탄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 안정성이 좋아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외관은 크게 변경되는 건 없지만 5구 안개등과 그릴이 에쿠스와 닮은 입체감 있는 세로 형태의 그릴로 변경되었습니다. 실내 인테리어도 좀 변했는데 실내에서 가장 큰 변경점은 이때부터 내비로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딱히 문제되는 건 없지만 14년도에 뉴스에 나올 정도로 꽤 문제가 되었던 람다 LPI 엔진오일 감소 이슈가 있었습니다. 실린더 헤드볼트 풀림으로 인한 오일 누유가 문제의 원인으로 판명되어 2020년도에 현대에서 한번 조치를 했으나 구매 시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솔린과 LPG 람다 엔진은 동일한 실린더 헤드블록과 볼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LPG에서만 헤드볼트 풀림 문제가 되고 있어 LPG 차량의 열 때문에 풀림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정말 열 때문인지 좀 궁금하네요. 옵션도 많고 실내도 세련되었지만 HG는 YF 기반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안정성이 앞서 소개해드린 소나타나 SM6보다는 부족합니다. 미국에 수출되는 동년식의 산타페나 K3 같은 차는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미국의 신규 충돌 안전 규정을 대응하고자 필러에 차례 보강을 했는데 그랜저는 미국에 진출은 했으나 거의 안 팔리는 수준으로 판매량이 없다 보니 미국 보험자 협회가 진행하는 최신 테스트 결과가 없습니다. 딱 규제를 통과할 정도로만 개선하는 현대의 행태를 미뤄 짐작컨대 미국에 팔리지 않는 그랜저의 차대 보강은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규 신설된 스몰 오버랩 테스트 결과는 없지만 그 외 나머지 테스트는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아 2013년도에는 미국 보험협회가 선정한 가장 안전한 차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옵션 빵빵하고 부드러운 회전 질감과 승차감을 갖고 있는 그랜저가 세 번째 추천 차량입니다. 마지막은 SM7 노바 LP 모델입니다. SM6와 동일한 2.0 LP 엔진과 CVT가 적용되어 있어 140마력 19.7kgm의 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인연비는 8.6이고 가스 본배는 SM6와 동일한 돈넛형이 사용되어 넓은 트렁크를 확보하였고 가스 본배의 용량은 60L급입니다. SM7은 그랜저급인데 2.0 엔진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애초에 SM7은 SM5와 플랫폼도 공유하고 무게도 소나타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출력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문제되는 건 가격을 낮추려고 흡음재를 줄여서 그런지 LPG 차량치고는 소음과 진동이 꽤 올라오는 편이고 일반적인 아메리카노 테이크아웃 컵이 안 들어가는 작은 컵홀더 그리고 무슨 생각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 1, 2열 열선 버튼 위치 11년에 출시하고 거의 변경이 없는 올드한 센터페시아와 비싼 수리비와 자가정비가 어려운 정비성이 있지만 가격이 이 모든 것을 상쇄해준다고 생각합니다. SM7 LPG는 가격도 저렴한데 가솔린보다 LPG 매물이
거의 2배는 더 많아서 다양한 매물을 비교해보고 살 수 있습니다. SM7 노바는 2011년에 출시한 SM7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인데요. 아우디를 닮은 듯한 과격한 앞모양에서 SM6와 유사한 패밀리룩이 적용되어 단단하게 앞모습이 변경되었고 저배기량 LPG 엔진과 CVT 그리고 승차감 위주의 서스펜션 세팅이 조합되어 좀 여유롭게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아마 만족도가 높은 차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2017년식 이후 모델을 추천드리는데 뭐 큰 이유는 아니고 2017년식부터 LPG자에 좀 더 멋진 휠이 들어갑니다. 저렴한 가격에 준대형 세단을 체험할 수 있는 숨은 가성비 차량 SM7 노바 LP가 마지막 추천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